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주선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3월 1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힘겨운 2월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2월이 상당히 힘들었었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오후인데 뭐 일요일 날 갑자기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하게 큰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제가 금요일에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좀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변하면서 다음 주 또 이번 주 지수가 많이 더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사실 뭔가 악재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악재가 많이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는 뭐 상당히 좀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었었죠. 거의 패닉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어쨌든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번 주에는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고생을 좀 했고요. 특히 월요일에 고생을 했었던 그런 기억입니다. 2월에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2월까지는 지수가 이 정도로 빠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예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목이나 이런 쪽에서 결과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자신감도 있었는데 오히려 막판에 그냥 너무 시장이 쏟아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들도 장중에 반등하다가 또 뭐 종가상으로 가면서 또 밀리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었죠. 어쨌든 좀 안타까운 그런 한 주가 지나갔었고요. 3월에는 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역시 그 현물도 마찬가지고요. 파생은 시황이 전부입니다만은 현물도 시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의 흐름이 좋아야지 종목들도 잘 움직이기 때문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종목이 5% 정도씩 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장은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좀 고생을 하셨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고요. 자, 지금 봉수 선생의 시장 점검. 일단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점검인데요. 작년 수익률이고요. 작년에도 좋지 않았던 달이 있었죠. 3월 그리고 6월 11월 이때는 좋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2월이 돼버렸네요. 공교롭게. 그래서 아직 이 수익률 그 합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음주 방송에서는 수익률이 공개가 되겠죠. 아무래도 뭐 크게 수익이 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손실이 엄청나게 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아마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뭐 같은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그런 한 달이 지나갔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일부 종목들은 선전한 종목들도 보면은 중간에 수익이 좀 났었어요. 수익이 났었던 종목들 그렇다고 해서 뭐 1, 2% 수익이 난 게 아니고 15%, 20% 수익이 났던 종목들도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좀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같이 좀 그 손실로 전환됐던 종목들도 있어가지고 좀 아쉽고요. 3월에는 적절하게 좀 잘 대응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나오게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크게 나쁘다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컨디션도 괜찮고 또 대응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3월에는 다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시장 점검이죠. 자, HTS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인데요. 이번 주 자, 시장 점검
코스피가 하락했고요. 뭐 코스닥은 당연히 하락했겠죠. 코스피를 따라가니까 같이 하락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 보면은 코스닥 대형주들이 좀 더 버틴 흐름입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이 훨씬 크게 무너졌었죠. 삼성전자의 영향이 있겠죠. 삼성전자가 뭐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삼성전자가 좀 버텨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다시 꺾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 가능성도 있는 구간까지 밀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시장에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도 크게 꺾이면서 같이 밀렸습니다. 자, 이번 주만 놓고 보면 시장이 거의 패닉 장세였었죠. 특히 월요일하고 금요일이 결정타였어요. 월요일과 금요일에 급락을 했는데 코스피 보면은 월요일에 3.87%, 금요일에 3.30%, 시작과 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러면서 뭐 좀 개파락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갭 메운다고 하죠. 그런 것들 흐름도 나오지 않고 그냥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등이 낙폭이 크다 보니까 다시 반등하면서 갭을 메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크게 하락했어요. 1980까지 하락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지난주 결과를 놓고 봤을 땐 여기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 악재가 생기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도 좋지 않았어요. 1.28% 그리고 1.05% 하락했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도 낙폭이 컸는데 월요일 금요일이 워낙 좀 심하게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안 빠진 것 같이 보이는 정도예요. 그런데 좋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좋지 못했었던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흐름이 나온 원인은 역시 수급을 둘 수가 있어요. 수급을 보시면은 자, 코스피 보시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했죠. 3조 한 2천억 정도 그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일주에 3조가 넘게 매도한다는 거 엄청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기관이 좀 메워주면 좋은데 기관이 그러지 못했어요. 이번 주 특징은 개인이 매수했다는 거죠. 외국인이 매도하고 개인이 매수.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죠. 이러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또 많이 매수를 해주면 좋은데 매수하는 흐름은 나왔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 코스피에 저 쏟아내는 것들을 막아줄 만한 그런 상황 정도까지는 아니었었고요. 장중에 매수를 좀 해주면서 지수를 좀 반등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외국인들의 코스피 수급이 이번 주 흐름을 만들었고요.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계속해서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좀 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짧은 기간에 뭐 엄청나게 매도를 했죠. 그리고 기관은 12월 이제 말부터 계속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그동안 쭉 1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버텨주는 또 매수를 해주면서 버텼는데 선물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매수를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버텼는데 지금 이번 주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그런 것들이 못 나왔어요. 기관이 조금 매수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이 정도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지수를 방어를 할 수가 없죠. 개인들 보십시오. 최근에 엄청나게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개인들 보면은 자 보시면은 5조 정도 매도했던 걸 거의 5조 가까이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개인이 10조를 매수했어요. 그러면은 지수가 빠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1월 자 보십시오. 12월 말부터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수가 엄청나게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1월에는 반등이 나왔었고요. 또 2월에도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선물 쪽에서 좀 장난을 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 그 이후로는 무너졌죠.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비정상적인 어떤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역시 해외 증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이 계속해서 가주는 자 2월 중순까지 가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버텼는데 이번 주에 어떻습니까? 이번 주는 한국의 수급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외국인들이 해외 증시가 미국 시장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일본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고 유럽, 독일이나 이쪽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거의 무너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같이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역시 해외 증시가 이번 주에 흐름을 만들었어요. 해외 증시가 이렇게 쏟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미국이 무너지면은 한국도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이제 결국은 한국도 최소한 단기에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하필이면 이번 주에 빠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역시 같이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미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좀 반등을 해주겠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쭉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급이 단기에 좋지 못했었는데요. 단기에 3조 넘게 매도를 했다는 건 역시 단기적인 약세를 예상하는 어떤 행보로 볼 수도 있는데요. 추세적으로도 좋지 않게 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적인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기관도 이제 매도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반등시켰고요. 더 반등시키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여러모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냥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이렇게 무너진 원인은 뭐 뻔하죠. 코로나 때문이죠. 글로벌 경기 흐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에 워낙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라서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역시 현재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과연 어떻게 진정이 되느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진정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해결된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 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에 500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과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어제 대통령하고 사당 여야 그 대표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중국인 입국자들을 막기에는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이미 지금 시기가 그 중국인 입국자를 막을 만한 그런 그 시기는 지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죠. 상당히 안타까운 말씀이시죠. 예.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하는 얘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죠. 의사협회에서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정부에서 하질 않았었죠. 그리고 지금은 전혀 할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고요. 이미 막 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하루에 지금도 수천 명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중국인 유학생들 또 한 7만 명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사실 저 아는 분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아는 분이 있는 대형 음식점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인 유학생 한 명이 알바생으로 들어왔는데 열이 나가지고 그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서 업장이 완전히 폐쇄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 보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사업장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중국인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중국인 유학생들도 많고, 또 들어와 가지고 나가서 확진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미 들어왔을 때 증상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목적이 거의 관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없이 많은 곳을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지금 거의 50명 가까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갑자기 한 명 딱 첫 번째 환자 발생하고 나서 3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45명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확 퍼지는 거죠. 이게 꼭 신천지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천지들이 퍼뜨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근본적인 것들은 결국은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국에서 너무 많은 숫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많이 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될 수 있으면은 다중이용 시설 이런 데는 좀 가지 않은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괜찮다. 뭐 걸려도 낫고 뭐 죽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 그리고 뭐 정상적인 활동해도 된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아프던 사람이라고 해서 죽어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 모두들 개인들이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사실 중국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타이밍이 지금은 좀 늦은 그런 감이 있는 게 사실이죠. 뭐 지금이라도 중국인들 전부 중국하고 완전히 교류를, 왕래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한국 내에서 잘 수습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기간을 단축시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좀 국민들이 더 좀 그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많이 퍼져버렸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국민들이 협조하고 또 정부에서도 잘 해가지고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오늘 마스크를 사려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마스크 하나 샀습니다. 하나 샀는데 가는 곳마다 뭐 엄청나게 줄을 서가지고, 어디에서 마스크를 판다 그러면은 벌써 순식간에 그게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어요. 제 앞에 막 그 문자를 받고 연락을 받은지 금방 받고 나서 갔는데도 뭐 100명까지 딱 끊어버리니까 뭐 제 앞에 그 2명 딱 남았는데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예,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요. 사실 뭐 마스크는 사놓은 게 몇 개 있습니다만은 좀 불안한 게 사실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당분간은 좀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좀 어려운 시기 잘 보내셔가지고 나중에 또 좋은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상심하지 마시고 좀 힘들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 쪽 이쪽에서 상당히 또 심하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또 이제 국민들도 좀 덜 또 확산되고 그래가지고 빨리 좀 이게 사태가 수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경기 자체가 많이 지금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뭐 정부나 또 정치권이나 잘 협조해가지고 이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이미 이렇게 일이 많이 이게 벌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뭐 수습을 잘 해야 되는 것만 남았죠. 그래서 다들 좀 개인적으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에서 몇 말씀 드렸었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코로나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것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는 면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계속 하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연준을 더 압박할 수 있겠죠. 연준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런 기대감으로 다음 주에는 단기적으로라도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좀 반등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갭을 외울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등 시도를 하면서 2000을 한번 정도 초반에는 넘어가지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는 다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이번 주 지수의 어떤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쪽에서 마감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생각보다 좀 강하게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뭐 미국이 강하게 튀어오르면은 생각보다 좀 강하게 튀어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다음 주 초반에 그냥 밀려버리면은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1950까지 이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900까지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1950을 일단 버텨주면은 최소한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에 초반에 1950을 버텨주는지, 그
그걸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걸 예측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소한 횡보는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버티면서 횡보는 해줘야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밀렸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추가적으로 쭉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1번이라고 하면은 이건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초반 정도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그 흐름은 예측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최소 지금 예상은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다음 주 예상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시장의 등락 원인,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점검이었었죠.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예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징주 리뷰인데요. 자, 이번 주에도 두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흐름이 좋았었던 종목, 그리고 좀 어려웠었던 종목. 자, 일단 서울식품 우선주인데요. 서울식품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이 많이 나왔는데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어요. 워낙 지난주에 낮았었죠. 그랬다가 급등을 했는데 조금 지금 뭐 가격적으로는 괜찮은데요. 역시 조금 아래에서 오면은 한 번 정도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단기 흐름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50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중기로 끌고 가기에는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단기적으로는 좀 가능한 가격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두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자, 이번 주 특징주 리뷰까지 점검을 했고요.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기존처럼 지난주처럼 2부 다음 주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평택촌놈 홈페이지 www.502.c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다음 주 대응 전략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는 잠시 후에 다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